감히 우리 애들한테 한식을 먹인다고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유서 깊은 명문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급식 테이블 위에 올라온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같은 한국 음식들이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들썩이게 만든 겁니다. 평소라면 치킨 너겟, 피자, 감자튀김 같은 익숙한 메뉴로 채워졌을 식판에 그날은 낯선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 일부 학생들은 냄새만 맡고 접시를 멀리했습니다. 반면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다양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급식에서 왜 익숙한 메뉴 대신 이런 낯선 음식이 나오느냐며 강력히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이가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급식팀을 몰아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박소연이라는 한국 출신 영양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급식 메뉴를 바꾸는 것을 넘어 미국 학교 식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학교 급식판의 한식을 알리며 아이들의 건강과 인식을 모두 바꿔놓은 한 한국인 영양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설마 김치볶음밥이 미국 급식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메뉴가 됐다고? 하지만 박소연 영양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끌었는지 알게 된 후 저는 깊이 감동받았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유서 깊은 사립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업 성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품질로도 유명한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유기농 재료와 고급스러운 메뉴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학교 내 학생들의 건강 지표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전 세계의 다양한 영양학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박소연 씨를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 초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뒤 코넬대학교에서 영양학 석사를 취득한 전문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UN 산하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식량 문제와 영양 정책을 연구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죠. 그녀는 학교 측의 제안을 받자마자 과감히 한식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제안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식은 채소와 곡물이 중심이 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발효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식 식단과 비교해 건강상의 이점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이사회를 설득했죠. 하지만 실제 도입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식 메뉴가 처음 급식판에 오른 날 학교 식당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불고기를 본 학생들은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먹어야 해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전형적인 미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생소한 음식을 강요하나요? 발효 음식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박소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한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문화를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그녀의 철학이 엿보이는 순간이었죠. 우선 박소연 씨는 학부모 대상 세미나를 열어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불고기와 잡채가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라는 점 등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학생들에게는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이야기를 곁들여 흥미를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한국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음식이에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음식에 담긴 메시지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한식 체험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아이들은 직접 비빔밥을 만들어보며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며 뿌듯해했고 김밥을 말며 친구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행사 후 한식이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소연 씨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식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 한식 메뉴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큰 설득과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박소연 씨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한식 메뉴를 급식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같은 낯선 음식을 두고 의아해했고 학부모들은 이런 음식을 갑자기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라며 걱정과 반발을 표했습니다. 학교 식당은 첫날부터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피자, 핫도그, 치킨 너겟 대신 붉은 빛을 띠는 김치볶음밥과 향신료가 가득한 불고기가 놓였고 아이들은 접시를 집으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못 먹겠어. 근데 좀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김치의 강렬한 향과 맛은 특히 낯설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한 입만 먹어보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다른 아이들은 음식 냄새가 너무 이상하다며 시식조차 거부했습니다. 아이들만 반응이 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왜 굳이 낯선 한식을 선택했나요? 발효 음식은 아이들에게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치를 먹고 아이가 배탈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항해 이메일과 전화를 쏟아부으며 급식 메뉴를 다시 미국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실험 대상이라도 되느냐며 분노를 표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 역시 이 상황이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소연 씨를 신뢰하고 급식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큰 반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일부 교직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반발하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박소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식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과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입맛을 열기 위한 프로그램. 우선 박소연 씨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배우는 경험으로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한식 메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문화의 결합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각 반을 돌며 짧은 강의를 열었어요. 왜 한식이 건강에 좋은지를 설명하며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점, 불고기가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점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비빔밥은 한국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비빔밥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소연 씨가 직접 비빔밥 재료를 가져와 너희만의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든 후에는 친구들과 자랑하기도 하고 이거 맛있는데 라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한 반발을 보인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박소연 씨는 과학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들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차근차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식 메뉴의 건강학적 장점을 설명하는 학부모 대상 강의를 열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된장국이 단백질과 미네랄 공급원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불고기가 햄버거보다 훨씬 낮은 지방 함량을 자랑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 음식들에 담겨 있어요. 또한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한식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식 체험의 날을 기획해 학부모들이 직접 비빔밥과 김밥을 만들어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식당은 요리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밥을 말며 서툰 손놀림으로 고군분투하는 학부모들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고 완성된 김밥을 먹으며 생각보다 맛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이런 체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식이 생각보다 건강하고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변화의 조짐. 이러한 노력 끝에
점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한식 메뉴를 즐기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김치를 먹고 싶어 한다며 레시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박소연 씨에게 우리 가족이 이번 주말에 집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익숙한 미국식 급식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한국식 메뉴만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가 이끄는 한식 급식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잡채 등은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기대하며 오늘은 어떤 한식이 나올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고 있었죠.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한식을 찾더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흔들림이 따르는 법,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로부터 학교에 항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감정적이었지만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급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며 김치가 발효 음식이라는데 이런 생소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식 메뉴와 아이의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며 급식이 아이들에게 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덧붙였죠. 이 항의 이메일은 빠르게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 곧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발효 음식을 처음 접한 아이들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소화 불편 증상을 과장해 아이들이 한식을 먹고 고생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소셜미디어에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어린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히 학부모들 사이의 걱정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너무 낯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급식 개혁 자체를 철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식 메뉴가 매일 나오는 것이 지겹다며 급식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대한 선택권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익숙한 음식들을 다시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단체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학교 측에 기존의 미국식 급식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항상 한국 음식만 나오는 거야? 피자나 치킨도 먹고 싶어. 김치볶음밥도 좋지만 가끔은 우리도 익숙한 걸 먹고 싶어. 학생들의 이러한 반발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급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박소연 씨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연 씨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김치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직접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김치와 한식 메뉴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효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알렸습니다. 발효 음식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몸에 정말 좋은 효과를 준답니다. 박소연 씨는 김치의 강한 향과 맛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발효 정도가 약한 백김치를 제공하거나 매운맛을 줄인 어린이용 김치를 메뉴에 포함시키는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발효 음식이 그렇게 몸에 좋은지 몰랐다며 김치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반발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이 급식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원한다는 점을 알게 된 박소연 씨는 기존의 한국식 메뉴를 미국식 음식과 결합한 퓨전 메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 타코, 김치 치킨 샌드위치, 잡채 파스타 같은 창의적인 메뉴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뉴들은 기존의 미국식 음식의 한국식 재료와 조리법을 가미한 형태로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하면서도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소연 씨는 학생들을 직접 메뉴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특별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안하고 이를 한국식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내며 급식 메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불고기 타코는 내가 제안한 메뉴 중 하나야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은 천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추가된 메뉴들에 흥미를 보이며 급식 시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 학부모는 박소연 씨에게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 급식을 정말 좋아해요. 새로운 메뉴가 계속 나와서 흥미롭다고 하더군요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소연 씨가 보인 열정과 노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식 급식 혁명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아직 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이번 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박소연 씨의 한식 급식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전에서 시작해 미국 급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학생들의 거부감 속에서 흔들릴 뻔했지만 박소연 씨의 끈질긴 노력과 창의적인 접근 덕분에 이제 한식은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급식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잡채 같은 전통 한식 메뉴가 올라가 있지만 불고기 타코와 김치 치킨 샌드위치 같은 퓨전 메뉴도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메뉴들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도입된 지 1년 후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학생들의 비만율은 감소했으며 장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발효 음식과 채소, 중심의 균형 잡힌 한식 식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식 급식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김치를 먹고 나서 장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김치를 찾는 모습을 보면 한식을 도입한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교 급식 문화의 변화를 원하는 다른 교육기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소연 씨의 성공 사례는 교육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에서도 소개되었고 그녀는 다른 학교와 협력해 한식 메뉴를 도입하는 컨설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식을 넘어선 음식 교육. 박소연 씨는 한식 급식 혁명이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소연 씨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음식 체험의 날을 기획했습니다. 이날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한식 요리를 배우고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김밥을 이렇게 완벽하게 말아요? 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한식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 음식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관련 도서를 찾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급식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음식이 이렇게 재미있는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한 학생은 한식 체험의 날 이후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한식의 영향력. 박소연 씨의 한식 급식 프로젝트는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건강과 문화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급식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인근 학교들에서도 한식을 급식 메뉴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한식 페스티벌을 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이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하며 한식의 가치와 영양학적 장점에 대해 설명했고 이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배우는 통로입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제적인 주목과 한식 세계화. 박소연 씨의 프로젝트는 결국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국제 영양학 저널에 실렸고
발효 음식을 활용한 학교 급식 개혁이라는 주제로 각종 학술 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식 급식이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식이 글로벌 웰빙 트렌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김치와 불고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소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급식 개혁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한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소연 씨의 노력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음식과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식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